네,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기업은 DIC입니다. 1976년에 세워진 그 자동차하고 중장비 부품 만드는 꽤 오래된 중견 기업이죠. 아시다시피 원래는 변속기, 휠 허브 이게 주력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전기차 부품, 또 협동 로봇 이쪽으로 좀 새롭게 사업을 확장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주 활발합니다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 시대에 잘 나가던 기업이 이제 미래차 또 자동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좀 중대한 변화 혹은 뭐 도전에 직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. 바로 그겁니다. 오늘 저희가 던지는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. DIC가 이렇게 야심차게 사업을 확장하는 게 과연 밝은 미래를 위한 정말 좋은 기회일까? 아니면 아시다시피 부채 비율도 좀 높고 최근에 실적도 좀 안 좋았잖아요. 이런 걸 생각하면 좀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지는 건 아닐까? 다시 말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DIC가 지금 들어갈 만한 매력적인 곳인가? 아니면 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하나? 바로 이 질문을 놓고 오늘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저희 이야기는 그 제공된 DIC 관련 기업 분석 자료들 그리고 또 최신 시장 정보들을 토대로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. 저는 DIC가 이 전기차, 로봇, 이게 뭐 확실한 메가 트렌드잖아요. 여기에 발맞춰서 성공적으로 좀 변신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. 특히 그 미국 시장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거 이게 미래 성장을 이끌 아주 강력한 동력이 될 거다 이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반면에 저는 DIC의 재무 상태 이게 좀 걸립니다. 특히 일부 자료에서는 부채 비율이 300% 넘는다는 말까지 나오던데 뭐 다른 자료는 또 다르긴 합니다만 그리고 최근에 실적이 뚜렷하게 좀 꺾였잖아요. 거기다가 신사업이라는 게 원래 불확실성이 크고요. 이런 걸 다 고려하면 그냥 성장 잠재력만 보고 지금의 위험을 다 감수하는 건 좀 어렵지 않나? 이런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제가 왜 DIC의 미래를 좋게 보는지 그 근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. 핵심은 그 명확한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데 있습니다. 전기차용 감속기 있잖아요. 그 모터 힘을 바퀴로 효율적으로 전달해주는 핵심 부품, 그리고 뭐 모터 부품이라던가 또 요즘 자동화의 핵심이죠. 협동 로봇. 여기에 들어가는 정밀 감속기 시장에 진출했다는 거. 이게 정말 미래를 보면 시호작절하고 아주 전략적인 행보라고 생각합니다. 이건 그냥 사업 몇 개 늘리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 체질 자체가 바뀌는 걸 의미하거든요. 그리고 기존 고객사들, 현대차, 기아, 뭐 GM, 포드 이런 글로벌 회사들하고 오래 거래해 왔잖아요. 그 신뢰 관계가 아주 튼튼한 기반이 되어주고 있고요. 이걸 바탕으로 지금 북미 시장 공략하려고 미국 켄터키에 공장 데일 USA를 짓고 있잖아요.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이 공장 목표가 2025년까지 매출 1조 원입니다. 1조 원. 게다가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하죠. 현지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부품에 혜택 주는 거 여기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. 이것만 해도 사실 엄청난 기회죠. 그리고 또 하나 DIC가 가진 그 고품질 감속기 기술력 이게 단순히 경쟁사보다 좀 낫다 이 수준을 넘어서서요. 미국 안에 관련 부품 만드는 회사가 별로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. 그러면 거의 뭐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까지 있다는 거죠. 시장 반응도 사실 이런 기대를 보여주고 있고요. 2025년 11월 초였죠. 주가가 막 며칠 연속 급등하고 상한가 치고 이게 그냥 우연은 아니라고 봅니다. 시장이 DIC의 미래 가치 또 이런 전략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강하게 믿음을 보내고 있다는 증거죠. 지난 5년 동안 누적 수익률이 349%나 되고 또 ROE라고 하죠. 자기자본 이익률 이게 10.04%로 그래도 양호한 편이거든요. 물론 2024년 예상 실적이 좀 줄어들 거다. 1, 2분기 영업이익 감소했다. 이거 맞습니다. 근데 저는 이걸 신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겪는 뭐랄까 일시적인 성장통 정도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. 오히려 매출이 줄었는데도 당기순이익이 1분기에 80%, 2분기에 29% 늘었다는 건 내부적으로 뭔가 수익성 개선 노력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읽어야 하지 않을까요? 네, 뭐 송정 스터디는 그럴듯하게 되지는 합니다. 근데 저는 그 빛 좋은 개살구일 수도 있다는 그 이면의 재무적 위험성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. 가장 큰 게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부채 비율 문제예요. 이게 자료마다 좀 숫자가 다른데 76%라는 분석도 있지만
어디서는 300%가 넘는다는 분석도 있거든요. 이 수치 자체가 좀 오락가락하는 것도 문제인데 만약에 300% 넘는 게 맞다면 이건 뭐 명백히 과도한 비수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고 재무적으로 신막하게 취약하다는 뜻입니다. 요즘같이 금리 오를 때는 이자 부담만 해도 엄청날 거고요. 외부 충격이 오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어요. 유동성 문제도 그냥 넘길 수가 없고요. 그 단기 부채 갚을 능력을 보는 유동 비율 있잖아요. 이게 좀 불안정하다는 분석이 있는데 이건 자칫하면 현금 흐름이 막힐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. 실적 쪽을 봐도 불안감이 커져요. 2024년 전체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각각 거의 40%, 60%씩 확 줄 거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건 좀 충격적이죠. 이걸 그냥 성장통이라고 하기에는 감소폭이 너무 큽니다. 실제로 1분기, 2분기 실적 나온 걸 봐도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47%, 20%나 줄었어요. 영업이익률 자체도 1분기 2.8%, 2분기 4.0%. 이거는 뭐 수익성이 아주 낮다는 거죠. 아까 순이익 늘었다고 강조하셨지만 글쎄요. 그게 정말 영업을 잘해서 번 돈인지 아니면 뭐 환율 때문에 이익을 봤다거나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일회성 이익일 가능성은 없는지 따져봐야 합니다. 오히려 저는 핵심적인 영업 활동을 통한 이익 창출 능력은 약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. 밸류에이션, 그러니까 기업 가치 평가. 이 측면에서도 부담이 꽤 커요. PBR이 1.68배, PER은 자료에 따라 18.96배에서 23.26배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 동종업계나 DIC 과거 수준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좀 비싸다,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. 최근에 주가 확 올랐잖아요. 이게 과연 진짜 회사가 좋아질 거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반영한 건지 아니면 그냥 뭐 특정 테마, 유행 타서 단기적으로 과열된 건지 혹은 투기적인 수요 때문엔 아닌지 좀 냉정하게 봐야 돼요. 마지막으로 신사업 성공 가능성 자체도 아직은 솔직히 물음표 아닌가요? 전기차 시장 물론 성장하겠죠. 근데 경쟁이 정말 치열하고요. 로봇 시장도 기술이 엄청 빨리 변하잖아요. 뭐 원자재 가격이 오르거나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환율이 요동치거나 이런 외부 요인들도 언제든 발목을 잡을 수 있고요. 요약하자면 기대가 큰 만큼 불확실성도 크고 재무적인 위험도 동시에 안고 있다.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. 네, 그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. 하지만 이걸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. 현재의 높은 부채 비율이라는 건 결국 미래 성장을 위해서 지금 꼭 필요한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좀 불가피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. 이 전기차나 로봇 시대로 넘어가는 건 이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. 생존하고 계속 성장하려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부채를 좀 지더라도 미국 켄터키 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건 단순히 위험을 그냥 감수하는 게 아니라 그 IRA 수혜라던가 북미 시장 선점이라는 어쩌면 다시 오기 힘든 결정적인 기회를 잡으려는 전략적 결단이라고 봐야죠. 그냥 뭐 묻지마 투자가 아니고요. DIC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그 감속기 만드는 기술력이 있잖아요. 이게 확실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가능한 나름 계산된 움직임이라고 봐야 합니다. 2025년까지 미국 공장에서만 1조 원, 전체 매출 50% 이상 성장 목표.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? 현재의 재무 부담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미래 성과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? 계산된 움직임이라는 표현에는 글쎄요,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네요. 부채 비율이 300%를 넘나드는 상황이라면 이건 계산이라기보다는 아주 위험한 도박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? 더군다나 기존 사업 수익성은 지금 나빠지고 있잖아요. 2024년 상반기 영업이익이 확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서 신사업 투자에 필요한 그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계속 조달할 건지 그 구체적인 계획이 좀 불투명해 보입니다. 만약에 전기차 시장 성장이 좀 둔화된다거나 아니면 경쟁이 너무 심해져서 신사업 수익성이 기대만큼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? 그때는 이 높은 부채가 그대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서 회사 존립 기반 자체를 흔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순이익 증가, 물론 뭐 겉으로 보기엔 좋지만 아까도 지적했듯이 환율 변동이나 원가 상승 압력 같은 외부 요인에 따라서 이익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고요. 이런 상황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. 과연 현재의 위험 감수가 미래의 그 불확실한 성공 가능성과 정말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?
물론 위험 요인이 없는 투자는 없겠죠. 하지만 DIC가 가진 강점들을 또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. 수십 년 동안 현대, 기아, GM 같은 정말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들하고 거래하면서 쌓아온 그 강력한 네트워크, 그리고 품질에 대한 신뢰, 이건 정말 돈 주고도 못 사는 자산입니다. 이게 이제 신사업인 전기차 부품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도 아주 강력한 레퍼런스가 될 수 있고요.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고품질 감속기 같은 특정 부품 쪽에서는 현지 경쟁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. 그러니까 DIC가 기술력하고 생산 능력만 제대로 보여준다면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. 켄터키 공장도 단순히 그냥 생산시설 늘리는 걸 넘어서서 물류비 줄이고 관세 혜택 보고 또 고객사들하고 더 가깝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이점들을 제공하는 거고요. 협동 로봇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. 물론 기술 장벽이 높은 건 사실이죠. 하지만 DIC가 이미 정밀 감속기 쪽에서는 상당한 기술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실행 리스크는 분명히 있지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역량과 기회가 동시에 존재한다, 이 말씀입니다. 네.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점 자체는 저도 인정합니다. 하지만 잠재력하고 현실화 사이에는 항상 큰 간극이 존재하죠. 전기차나 로봇 시장 파이가 커지는 만큼 그 파이를 노리는 경쟁자들도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. 기술 변화 속도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릅니다. DIC가 과연 미국에서 그 큰 생산 시설을 효율적으로 잘 돌리고 또 끊임없이 요구되는 기술 혁신에 발맞춰 가면서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새로운 계약을 따내고 동시에 또 높은 품질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, 이건 아직 증명된 게 아니잖아요. 전통적인 내연기관 부품 만들던 회사가 첨단 전기차, 로봇 부품 생산으로 과연 그렇게 매끄럽게 전환될 수 있을까요? 과거에 잘했다고 미래에도 잘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. 기술력 하나만 믿고 안심하기에는 실행 과정에서의 변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. 신사업 성공 가능성은 여전히 희망 단계이지 확신 단계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. 최근 주가 급등에 대한 해석도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저는 2025년 11월에 있었던 그 이례적인 주가 상승이 단순한 투기적인 열풍이라기보다는 시장이 DIC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, 그리고 미래 가치, 특히 그 미국 제조업 부활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DIC가 할 역할에 대한 기대를 미리 반영하고 있는 거다, 이렇게 해석합니다. 변동성이 높은 건 성장주 초기에는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요. 이게 오히려 미래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시장의 강력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10% 넘는 ROE 같은 지표도 이런 기대가 아주 근거 없는 건 아니라는 걸 뒷받침해 주는 거고요.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네요. 주가하고 펀더멘탈, 그러니까 실제 기업 내용하고의 괴리가 너무 커 보입니다. 2024년 예상 실적이 크게 떨어지고 실제 1, 2분기 이익이 급감하는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급등했다. 이거는 좀 비이성적인 과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. 높은 PBR 1.68배 그리고 20배를 넘는 PER, 이게 현재 수익성에 비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을 수 있다는 걸 명백히 보여주는 지표거든요. 이건 언제든 갑자기 큰 폭으로 조정받을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.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르내리는 거에 너무 신경 쓸 게 아니라 실제 실적이 개선되면서 기업 가치가 정말 뒷받침되는지를 냉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.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채 비율 같은 재무적인 리스크 요인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. 주가는 기대를 먹고 오른다고 하지만 결국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냥 모래성일 뿐입니다.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DIC는 수십 년간 검증된 그 제조업 DNA, 그리고 탄탄한 고객 기반이라는 아주 안정적인 플랫폼 위에서요, 전기차와 로봇이라는 미래 성장 엔진을 달기 위해서 정말 과감하게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그 전략적인 위치 선정과 성공 가능성은 DIC의 기업 가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재무적인 부담이나 실행 과정에서의 위험 요소들 분명 있습니다. 사실이고요. 하지만 이런 위험들을 잘 관리하고 계획된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해 나간다면 그 보상은 현재의 위험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성장을 넘어서 미래 모빌리티와 자동화라는 이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우리 한국 부품 기업이
글로벌 핵심 플레이어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. 네, 성장 스토리는 분명 매력적입니다. 그리고 미래 방향성 자체는 옳다고 저도 생각해요.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재무적인 안정성이 흔들리고 실적이 나빠지는 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특히 300%를 넘을 수도 있다는 그 높은 부채 비율은 잠재적인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예요. 신사업 성공은 아직 불확실하고요. 현재 주가는 이런 속에 숨어있는 위험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그냥 기대감만으로 과도하게 올랐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.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, 또 시장 전체가 조정될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지금은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한 발짝 좀 물러서서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봐야 할 때다. 이렇게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고 신사업에서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오는 걸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논의를 해봤는데요. 드러났듯이 DIC는 미래를 향한 높은 성장 잠재력과 동시에 현재 재무적 부담이라는 아주 뚜렷한 양면성을 지닌 기업입니다. 오늘 양측에서 제시된 주장들 모두 그 제공된 자료와 시장 상황에 근거한 합리적인 분석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맞습니다. 한쪽에서는 이제 기회를 보고 좀 과감하게 베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위험 관리를 먼저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죠. DIC라는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처럼 성장 기대감과 또 재무적인 현실 인식 사이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오늘 저희 분석이 최종적인 결론은 아닙니다. DIC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요. 향후 발표될 분기별 실적 보고서나 미국 켄터키 공장이 실제로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, 수주는 잘 받고 있는지, 그리고 또 급변하는 전기차, 로봇 산업의 최신 동향들, 이런 것들을 꾸준히 좀 추적하시면서 각자의 투자 판단 기준에 맞춰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. 네, 이렇게 다양한 관점들이 부딪히면서 더 깊은 통찰을 얻어가는 것, 이게 바로 저희 더 디베이트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. 오늘 저희 논의가 청취자 여러분께서 DIC라는 기업을 좀 더 다각적으로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